6억 년 전 처음 지구에 등장한 해파리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구조의 다세포 동물이었다. 전 세계 200여 종의 해파리 중에서 목표물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건 상자 해파리 정도다. 쉬지 않고 움직여도 조류에 따라 이리저리 떠다녀야 하는 신세. 변덕스러운 바다.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6억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왔다.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도 해파리는 유연하게 버텨왔다. 해파리와 같은 시기에 등장한 산호, 말미잘과 같은 자포 동물들은 바다 생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자포란 촉수 안에 있는 발사할 수 있는 세포를 일컫는다. 언제부터 쓰였는지 확실하지 않아도 6억 년을 살아오는데 큰 힘이 됐을 것이다. 독성 생물이라면 왠지 아무도 접근할 것 같지 않지만 산호 주변은 다양한 생물들로 북적인다. 산호초는 바다 동물의 삶의 터전이고 먹이 창고다. 바다의 꽃이라 불리우는 말미잘에게 촉수는 먹이를 사냥하는 도구다. 촉수 끝에 자포가 몰려 있는데 독성이 강할수록 끝부분의 색이 화려하고 짙다. 화려한 색깔로 눈길을 사로잡는 갯민숭 달팽이. 자포 동물에게 고마워해야 할 녀석들이다. 갯민숭 달팽이 중 어떤 녀석은 히드라나 산호를 통째로 먹고 위협을 당하는 순간 먹이의 도구로 공격한다. 껍데기를 만들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대신 독이 선택됐다. 화려한 색깔을 기억하고 절대 다가오지 않길 바라면서. 갓부분이 네모난 모양을 한 상자 해파리. 해파리 중에서도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 밝고 어두운 것을 느낄 수 있고 가끔은 물살을 거슬러 원하는 목표물을 향해 헤엄쳐 가기도 한다. 상자 해파리가 유명해진 건 무엇보다 바로 독 때문이다. 독성이 워낙 강해 바다의 말벌이라고도 불리운다. 상자 해파리는 왜 이렇게 강한 독을 갖게 됐을까? 바로 먹이 때문이다. 물고기다. 아무리 상자 해파리가 추진력이 있어도 물고기를 쫓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파도에 밀려 물고기의 닿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촉수에 닿는 그 순간 타이밍이 관건이다. 불과 2초나 지났을까. 물고기는 이미 마비됐는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다. 힘이 강하고 빠르고 단단한 물고기는 쉽지 않은 먹이다. 돌발 상황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해파리의 촉수에는 캡슐처럼 생긴 자포세포가 있고 그 안에 꼬여있던 가시세포가 세포를 관통하는 순간 독을 흘려보내 퍼지게 만든다. 해파리의 독은 튜브 형태의 가시세포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한 번 걸리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제 조용해진 물고기를 먹을 차례. 사냥을 위해 늘어뜨렸던 촉수를 천천히 수축시킨다. 촉수를 짧게 만들어 먹이를 입까지 가져간다. 다른 해파리보다 사냥의 기술은 뛰어나지만 먹는 방법은 역시 단순하다. 입으로 먹고 소화가 되면 입으로 뱉는다. 상자 해파리의 조직은 물컹물컹.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쉽게 찢어질 수 있다. 물고기가 온 힘을 다해 단단한 몸을 뒤틀면 오히려 촉수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 단번에 먹이를 제압할 수 있는 독이 절실한 이유다. 물고기를 사냥하는 상자 해파리의 독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이다. 물고기와 사람, 진화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꽤 가까운 관계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단단한 등뼈를 가진 우리 인간과 같은 척추 동물이기 때문이다. 상자 해파리의 독은 먹이인 척추 동물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진화했다. 따라서 물고기와 진화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 독성이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상자 해파리가 상어보다 더 무시무시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파도가 치는 대로, 조류가 흐르는 대로 떠다니다가 본능적으로 자포를 쏠 수밖에 없는 상자 해파리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평화로워 보이는 바닷속은 화학전이 펼쳐지는 전쟁터. 온갖 종류의 생물들은 독성을 뿜어내며 살아가고 있다. 넓고 깊은 바닷속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다.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바다에 사는 생명체를 얼마나 더 알아낼 수 있을까? 바다의 거친 환경을 버텨내며 굴려온 진화의 수레바퀴는 육지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냈다. 바다에서 시작한 생명은 육지로 진출했다. 육상생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다양하게 번성했다. 그런데 바다로 다시 돌아온 녀석이 있다. 바다뱀이다. 뱀이 바다로 돌아온 건 지금으로부터 1500만 년 전의 일이라고 한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무엇 때문에 바다로 돌아온 걸까? 그 비밀은 알 수 없다. 매끄러운 움직임, 바닷속이 자연스럽다. 정말 육지에서 바다로 다시 돌아온 동물일까? (1500만) 년의 세월 동안 바다뱀은 물속 생활에 적응해 왔다.
매끈한 비늘. 물의 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게 땅에 사는 뱀보다 비늘이 매끈하다. 땅 위를 기어가는 듯한 자유로운 움직임. 물속을 헤엄치는 데 편리하도록 몸통 끝에 있는 꼬리는 배의 노처럼 납작하게 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폐로 호흡해야 하는 바다뱀은 수면 위로 올라가 숨을 쉬어야 한다. 순식간에 숨을 쉬고 다시 바닷속으로. 바다 위를 나는 새들의 공격이 두렵기 때문이다. 1시간에 한 번은 물 위로 올라가 숨을 쉬어야 한다. 하지만 사냥이라도 할라치면 20분에 한 번 정도는 호흡이 필요하다. 사냥감이 눈에 띄지 않는다. 바다뱀의 먹이는 물고기. 코브라와 유사한 독을 갖고 있지만 그 독성은 코브라의 수십 배에 이른다. 그만큼 물속 사냥이 육지에서보다 어려운가 보다. 우연한 기회. 바다뱀은 바다에서 살아남았다. 그 선택이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진화에는 정답이 없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바다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를 만들었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전략도 기상천외하다. 어떤 생명은 살아남고 어떤 생명은 사라진다. 지금 살아있다고 그들의 삶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환경이 변하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선택이, 적응이 필요하다. 슬로우 헌트라 불리우는 청자고둥. 제 몸집만한 물고기를 즐기는 대식가다. 이런 느린 움직임으로 도대체 어떻게 사냥을 할까? 쑥 나와 있는 수간으로 물을 빨아들여 먹이의 냄새를 맡는다. 갈매기 머리처럼 보이는 건 자루눈이다. 눈이라지만 빛을 느낄 수 있는 정도.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청자고둥은 밤을 기다린다. 낮과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밤의 바다. 북적이던 물고기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최소한의 생명활동으로 잠과 같은 휴식을 취한다. 밤바다의 움직임은 둔해진다. 지금이다. 사냥감이 스스로 찾아왔다. 청자고둥은 수관을 마치 더듬이처럼 뱀의 혀처럼 내밀어 사냥감의 위치를 파악한다. 그리고 벌어진 입에서 길쭉한 대롱이 나온다. 물고기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은 오직 냄새뿐이다. 빗맞았다. 그런데 뭐가 나온 걸까? 치설이다. 청자고둥에게는 작살 모양의 치설이 있고 몸에는 독을 만드는 방이 있는데 사냥감을 만나면 독을 분비한다. 그리고 작살처럼 변형된 치설을 독과 함께 발사한다.
기회를 놓쳤다. 청자 고등의 조주는 눈을 감고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둔해진 물고기라 해도 명중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수건 정도의 굵기였던 입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입을 커다란 주머니처럼 벌려 감싸 안는다. 독이 아닌 감싸기로 사냥을 마무리한다. 상관없다.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살아남는 데에는 중요하니까. 바다는 지금도 달라지고 있다. 환경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다. 결승점을 알 수 없는 생존 경쟁. 그 달리기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변화된 자연에 적응해야만 한다. 생명의 바다가 만들어내는 자연 선택. 이들은 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진화를 이루어낼까?